네, 트렌디칼라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힙합하는 애들은 발음도 또박또박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 힙합 시키고 싶다. 근데 상상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 이 아들이 되게 발을 정자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힙합도 아마 바르게 하시지 않을까. 발음 힙합 괜찮죠? 발음 힙합. 네. 괜찮네요. 발을. 아니 모범 힙합. 네네. 네. 발음 네. 힙합.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 아이들이. 네, 저희 이제 6학년 친구가 처음 이제 와서 네,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썼던 건데요. 그때는 수업을 하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끊어 저희가 수업했던 걸 아이가 정리를 해서 쓰는 거라서 요렇게 썼습니다. 초반에는. 혹시 삐삐롱 스타킹 책 아세요? 말괄량이 삐삐로만. 책은 모르고 내용은 알죠. 네, 말괄량 삐삐 책인가요? 네네네. 그게 이제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걸 읽고 이 친구가 뭐라 썼냐면 블로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하고 유명한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을 요약해 볼 거예요. 이번 것은 요약보다 느낀 점이 많이 길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처음에는 읽은 계기 학원 선생님이 읽으라고 시켰다. 크크크. 네, 간단 요약. 삐삐라는 한 아이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소녀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와 친구가 되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다음에 느낀 점. 삐삐는 특이하고 밝고 힘이 세고 이상하고 등등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패션 감각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상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도둑들과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도둑이 왜 하필 삐삐의 집을 털었는지 궁금하네요. 옆에 토미와 아니카의 집에도 있을 텐데 그마만 보고 가다니 쯧쯧. 그래도 큰 코 다쳐서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글쓰기 했던 게 인터뷰하는 글쓰기를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본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썼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마을의 화재 현장에서 두 아이를 구한 삐삐라는 한 소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감함이 나왔나요? 식인종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처음 화재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나요? 배가 고프다고 저에게 말을 해서 불쌍했어요. 두 아이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밖에서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땡땡땡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글을 쓰는 형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랬던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50대 50이라는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와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리 글을 이제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건데 이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쓴 친구의 글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썼는지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책의 내용은 길이 시내에서 주드라는 환경운동가를 만나 아빠가 동물 실험을 하는 박사라는 걸 알게 된다. 길은 아빠가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자신도 이런 실험 과정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길은 주드와 친한 친구가 되지만 주드는 길의 아빠의 실험에 있는 동물들을 풀어주기로 한다. 길의 생각은 50대 50으로 바뀌고 아빠의 동물 실험을 지켜낸다. 이 책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첫째, 목적이 정의롭다면 과정은 부정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거나 큰 영향을 준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목적을 이루는 중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소고기가 되는 소는 좁은 공간에 갇혀 산다. 채식주의자는 이런 소를 풀어서 넓은 공간에서 기르면 채식을 포기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채식주의자는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채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이 사는 공간에 반대하기 위해 채식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번식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인간에 위한 동물 실험은 바람직하다는 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찬성 측의 주장은 첫째, 시간과 돈이 적게 든다. 동물 실험을 하면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인간 실험은 인건비만큼 돈을 더 줘야 한다. 따라서 인간 실험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험하기 전 동물에게 최대
성대한 환경에서 윤리적이게 대해준다. 실제 연구소에서도 동물 실험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생활은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험 동물도 복지와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약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소아마비, 결핵, 홍역 등을 약을 개발했다. 동물 실험을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반대측 주장은 이렇다. 첫째,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 동물 실험 일부는 독가스나 해로운 약물을 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둘째,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은 미비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2만여 가지 중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셋째, 동물 실험을 대체할 다른 것도 있다. 동물들의 피부 조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동물이 희생된다. 하지만 난 동물 실험 대신 반대측 세 번째 주장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의 세포 조직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1년 사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1년도 안 됐어요. 네. 같은 아이가. 근데 첫 번째 썼는 글도 3학년이 그다지 어린 애들 글은 아니었다는 네, 느낌. 네, 네, 첫 네. 번째 썼던 근데 글도. 그 느낌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된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 사이에 짧은 네. 시간 1년 사이에. 그렇죠. 사고하는 힘들이 조금 자랐다는 걸 그래서 조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생각을 뭐 어떻게 정리해서 썼다라기보다도 그냥 있었던 걸 기록을 하지만 정렬되거나 정리하고 내 것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네. 그리고 나서의 글이 매끄럽고 안 매끄럽은 나중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 검열에 정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몇 학년이라고 이 말씀하셨죠? 친구는 6학년이에요. 굉장히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뭐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찬반이라는 건 정말 입장에 따라 다 다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것 같아요. 네. 우린 그게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게 적지 중립으로 인해서 이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서 이게 글을 쓴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항상 이제 그 전제를 저는 늘 놓지 않거든요. 토론은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토론은 첫 번째가 타인의 주장을 듣는 것이 1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 측의 주장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구나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토론의 목적이라는 걸 늘 명시를 하고요.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걔도 뭐 아이들이라서 입장을 잘 바꾸진 않지만 걔도 서로 간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인지하는 것은 다른 차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읽었던 책이었는데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였던 친구가 이제 책을 읽고 기록을 한 책인데 그 전에 이미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써놓던 글들은 조금 많이 기록이 덜 된 것 같고요. 그 얘기가 하기가 힘들었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 친구가 무엇을 저와 같이 읽게 되었냐면 사피엔스라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네네네. 벽돌책이네요. 네네. 벽돌책. 어른들도 그 내용 그 맥을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생각으로 정리를 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책입니다. 이 비문학 영역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서 사피엔스를 함께 읽고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와 전쟁 및 문화를 전공하였고 히브리 대학교 졸업 후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예루살렘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0년 중반 인생에서 꼭 읽어보아야 하는 엄청난 책을 출간하게 된다. 이제껏 나온 시시하고 지루한 역사책과는 다른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학자인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뽐내며 종이가 빨리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의 관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며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벽돌책에서 단짬의 맛이 느껴진다 하였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러드 다이몬드의 책인 총균세를 읽었다. 총균세도 많이 알려진 비문학 도서로서 서울대에서 10년 동안 대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사피엔스와 총균세 둘 다 어마무시한 벽돌책이기 때문에 읽기 전에는 두께에 한 번 놀라고 책을 열었을 때 글자 포인트에 2번 놀랐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총균세와는 속 내용이 달랐다. 총균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과거와 꼭 배워야 하는 혹은 알아야 할 것을 정갈하게 정리해 놓은 교과서 같다면 사피엔스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번, 그것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생각으로 2번을 들으면서 마치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홀린 사피엔스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일부 유발 하라리는 시작부터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 장의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인간의 육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대 인간의 종인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을 제외한 5가지 종을 살인범이라고 나타냈다. 일부의 제목인 인지혁명은 약 7만 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인지란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인지란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또한 언어는 인지혁명에 있어 빠질 수 없다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2부에서 총균세와 사피엔스 둘 다 핫하게 다루던 소재인 농업혁명이다. 이 파트를 읽으며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읽고 배워도 생각하는 관점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느꼈다. 총균세에서 제러드 다이몬드는 농업혁명은 인류에 있어서 사회를 형성하고 정착 생활을 하며 비로소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 생활 방법이라 일렀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은 농업 사계극이라고 한다. 인류는 모두 정착할 수 있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 농업혁명에 휘둘리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전한다.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 되면 먹을 것을 따라 새로운 땅에 가지 않아도 되니 농사를 지으면 전보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업은 인간을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바꾸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식물을 길들인 게 아닌 식물의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다. 이로써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옛날에 인간의 메모리 저장소는 오직 하나, 인간의 뇌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용량이 부족하고 인간이 죽으면 내용도 같이 죽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쓰기와 숫자를 시작하며 내용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2부의 마지막 소제목 역사의 정의는 없다. 역사 속에는 배신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건 사고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정의가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부를 읽기 시작하였다. 일단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지금 내용의 큰 타이틀만 농업혁명으로서 권력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 이로써 권력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데 권력을 얻은 자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인간이지만 신분제라는 것을 만들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일으키고 함무라비 법전에 여자는 남자의 소유라고 작성될 만큼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게 된다. 1, 2, 3장을 읽으며 농업혁명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마지막 4장을 읽으면서 이를 이용해 기세 등등하여 남을 해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논란이 많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다. 길어도 계속할까요? 일단 잠깐 끊어서 진짜 대단하네요. 중학교 2학년? 2학년이었던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된 거죠. 거의 중학생. 논평인데요. 사설이 네. 사설 논평인데. 진짜 잘 썼는데요. 네. 네. 그 긴 내용을 자기 생각을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편집이 사실 창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긴 내용 그리고
사피엔스 책이 내용이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그 수많은 내용을 딱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딱 빼서 얘기하는 능력이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아까 읽어주셨던 그 학생은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1, 2, 3, 4를 이용했다면 그렇죠. 네. 이 친구는 그걸 너무 부드럽게 잘 연결시키는 게 보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잘 썼죠. 네, 1년 만에 되게 많은 성장을 한 친구예요. 아까 말했던 펜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말했던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죠. 아까 그 친구는 6학년이고 이 친구는 중학생이라는 3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성장을 한 친구죠. 이게 이 이후로 이제 글 쓰는 상도 좀 이렇게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트이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상 받을만 하네요. 네. 네. 글이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 같은 책을 읽고 저 정도로 과연 정리할 수 있는 성인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네. 낫죠. 저 책은 정말로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어쩌다 한 2번 읽어봤는데 이 책은 이런 것이니까 이 방향으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벽돌책을 한 몇 권 읽은 것이 힘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청균세를 읽었기 때문에 청균세를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 2학년이 청균세를 이미 읽고 왔다는 거는 그 이전에 얘는 그걸 읽고 아마 이해를 한다는 초등생 게. 시절에도 책을 좀 많이 읽었던 아이가 아닐까. 그렇지는 않았던 친구긴 해요. 오. 그래요. 네, 그 엄마들이 상당히 좌절할 수 있는 어쩌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잘 된 케이스긴 해요. 마인드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수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메타인지 이런 책들을 같이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인이 정리를 좀 해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다시 이제 벽돌책을 도전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3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못 만날 것이라는 제 예상 때문에 이제 조금 욕심을 넣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잘 같이 읽어줘가지고 그런 책들도 읽고 섹스피어의 이제 4대 비극도 같이 좀 읽고 뭐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이제 고도의 성장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친구고 잘 협력해줬고 또 이제 중학생의 사고 능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되게 보여준 케이스로 되게 저도 애정이 많이 가는 친구입니다. 여자아이인가요? 되게 초대석 한번 마련하고 싶네요. 네, 여자친구예요. 네, 진짜 초대 한번 하고 싶다. 네, 너무 네. 궁금하다. 네. 근데 어쨌든 중학생이면 그냥 보통 우리가 알기로 1, 2, 3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 정말 뭐 호르몬이 극치를 달아서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른다. 이런 이제 그 영역을 다 깬 친구 같아요. 네, 되게 뭐 나름 이제 뭐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팁을 주면 항상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 걸 자꾸 만들어가는 힘들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생각 정리에 힘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내면적인 이게 굉장히 힘이 좀 센 친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애정이 가는 친구인 거죠. 네. 그 문득 질문거리가 또 하나 생겼는데, 얼마 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문득 하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친구 삼아서 많이 읽었던 경우들이 어린 시절에 사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그러니까 책이랑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참 슬픈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딴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지금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뭐 특히 어두운 그림자라든가 이런 건 글 속에서 안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도 물론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우리가 사고가 연결이 돼서 물리가 트이거나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한 책이 나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있잖아요. 뭐 위대한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하나씩 끼워 달았죠. 근데 그 책은 단권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독보다는 회독을 권하는 주입니다. 한 책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말하는 것을 내 꼬아하는 것들을 찾아낸 사람은 다른 책에서도 그걸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늘 얘기하는 게 얘들아 많은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나를 깨우치면 다른 곳에도 충분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주기 때문에 많이보다는 질 하나를 제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인 책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양이 많은 것은 독서를 했는가의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꼭 쓰라고 얘기하는 솔직히 블로그 쓰는 거 애들 되게 싫어합니다. 블로그만 쓰면 안 돼요.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말도 했는데 블로그 또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제가 늘 그러죠. 너 보물상자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다. 늘 얘기해요. 귀찮지만 꺼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의 저희 작업은 뭐냐면 블로그를 딱 쓸 때 부족하더라도 써놓으면 자기 걸 이제 정리해서 쓰게 되는 자세가 딱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노트에 쓰기도 하지만 블로그에 딱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네.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도의 이제 사고하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 짧아도 쓰고 부족해도 쓰자. 그러면 나중에 너가 다시 들어가서 수정하는 작업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 써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쓰고 나중에 그렇죠. 세월 열러서 다시 수정하고. 그렇죠. 그분 있잖아요. 이재천 교수님과 성함이 제가 늘 성함이 생각이 서울대 환경학 하시는 교수님 있는데 하여튼 그 교수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소설을 잘 쓰는 분, 원고지에 딱 쓰면 그게 그냥 글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 자기는 컴퓨터가 없었으면 아마 글을 못 썼을 거다. 나는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컴퓨터는 수정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써놓고 수정하는 힘 생기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모으는 상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성장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이 이제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회독을 하나를 제대로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미드덕님은 네. 심리적합은 어떻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책 가까워지신 분들이 환경상 책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슬프면서 그렇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사람한테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어느 한쪽에서 눌리면 다른 쪽으로 표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쪽으로 표출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액팅 아웃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성향이 액팅 아웃 하는 사람하고 액팅 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액팅 인 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냥 품고만 있으면 그게 골마서 우울이라든지 뭐 분열이라든지 가지만 그걸 어딘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승화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렇게 아니면 글이나 이런 식으로 나의 그 불만적인 어떤 상황들, 어려웠던 상황들을 거기로 에너지를 쏟는 정신 에너지를 표출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작업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뭐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그 어린 시절에 책과 맞닥뜨려졌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그림과 맞닥뜨려졌을 때,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와 맞닥뜨려졌을 때 그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진짜 뭐 N번방 사건에서 아주 머리 좋은 그런 사람처럼 반사회적 행동 형성이 되면서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를 돌아보니까 저는 액팅 아웃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액팅 아웃해서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를 풀어버리는, 배구하고 농구하고 어디를 가서 막 놀고 막 이걸로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정신 에너지를 손상받는 어떤 순간에 그 사람 성향과 어느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잘 맞물리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잘 좋은 글을 쓰고 또
좋은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꼭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정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이렇게 결과물로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을 때 이게 왜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 반드시 그렇다는 거 보지는 반드시는 없겠죠. 네. 근데 대충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전 항상 앞에 서문을 좀 잘 읽는 편인데 보면 항상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책은 나의 친구였고 나의 그 불편한 마음의 돌파구였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고타 크리스토프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냥 4살 때부터 자기는 글을 읽고 쓰는 게 자기의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슬펐다. 나 문맹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정도의 책을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로서 쓰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아픔이 많은데 내가 헬스관 관장님이야.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바디빌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액팅 아웃하는 사람은 글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세상의 방향은 모든 다 형태로 다른 것 나타날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돌아서 읽을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액팅 인 하는 사람들 작품이 남아 있는 거고 아웃하는 사람들은 결과물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발산하고 끝이지. 그런 면에서 저도 액팅 아웃한 사람이라서 좀 아깝긴 하네요.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어디다 쓸 걸.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체조 선수가 됐을 수도.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음악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해서 이렇게 발산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 그런 사연들을 전부 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뭐 모여지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그냥 발산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뭐. 그러면 그래도 된 거죠, 그죠? 본인이 행복한 탈출구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그렇죠. 읽든 맞죠. 나가서 놀든 아니면 음악을 즐기든 뭐 그렇게 결과물이 있네요. 결과물은 쌓인 근육이 좀 있었네요. 대단하신 온몸으로 겁니다. 했기 때문에 허벅지와 오. 살이 쪘지만 근육은 남아 있네요. 저는 집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살로만. 그러니까 저희는 근육 제로인데 거기 근육이 남아 계시니까. 글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만나서 잠깐 한 5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쌤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 위한 머리를 굴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뭐 학습 이쪽에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안 쓰기 위한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잘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할까. 그렇죠. 예. 제자가 남는 거죠. 저는 잠깐 들으면서 글쓰기도 약간 성향이 조금 맞으면 더 잘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또 그런 것 액팅 같아요. 아웃하는 사람 입장 대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든지 본인과 맞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느껴진 게 그 본인이 그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아웃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본인의 진로로 나아가는 거지 않을까. 그게 맞아떨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지금 액팅 아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데 글 쓰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내 생각이 정리되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나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관계들이 거의 어른 정도의 제가 대화를 하는 아이들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수업이지 저는 그냥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유로 흘러가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수업하는 게 재밌어요. 여기 오면 공부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지 않을까. 그 말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는 힘과 내가 아웃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보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그냥 이제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가며 즐거움을 아는 친구다. 네. 그러니까요. 뭔가 지식을 쌓는 거는 뭐 학교에서 워낙 많이 시켜주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내 보이는 것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 정말 느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감사하죠. 어떤 아이들이 살짝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들하고 늘 농구하고 야구하고 하면서 또 뭔가가 이렇게 내 걸 못 꺼내서 답답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조금 선생님이 처음에 권할 때 조금 어렵고 힘들었지만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 길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맞아떨어진 아이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저랑 수업할 때 한 바닥의 책의 내용을 읽고 수업을 90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닥만. 네, 한 바닥을 정리해내는 것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진도를 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닥의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나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걸 90분 한 친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하면서도 다음 주 인내심 대단한 친구네요. 선생님이 대단하네요. 다음 주 오는 이 친구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다음 주 오는 얘가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지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원활해지니까 수업에 성향이 되게 밝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어서 완전히 주도하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농담도 하고 친구들 얘기할 때 피드백도 하고 하는 만큼의 성장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조금 꾸준히 하는 것이 성장하기는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니까 본인 수업이 조금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말을 잘 안 했는데 뒤에는 이제 피드백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인이 성장하게 된 케이스고 또 어떤 친구는 좀 너무 똘똘한 친구도 수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똘똘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대략 뭘 해야 되는지 감 잡아서 대충 할 수 있고 정도 하지 않아도 요 정도 하면 된다 하는 감을 잡는 똘똘한 친구가 있거든요. 또 이런 친구들은 좀 이거는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기싸움에 밀리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겠다. 똑똑하기 때문에 기싸움에 밀리면 안 돼요. 눈치 백단이니까. 눈치가 백단이어서 이 친구한테 이제 한번 이제 기싸움에 밀리면 제가 일명 아이들 말로 밥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되지 근데 않기 위해서. 저기 궁금한 게 아이들은 기싸움이라는 건 일단 이 말빨 아닌가요? 그렇죠. 말빨 정말 장난 아니던데 말이 턱 막히는 경우 되게 많던데.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일명 똘똘한 친구들이 말빨로 딱 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밀리지 않는 저의 이제 이렇게 딱 힘을 가지고 혹시 버텨내야. 한 가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명 아이들 말로 조금 이렇게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막 혼을 막 내거나 막 엄하게 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만만한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도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지키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기싸움을 하면 밀리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권위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줘야 되는 것들이 아이들을 하고 나갈 때 이제 이게 힘이 좀 되는 거. 이거는 근데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엄마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이게 뭐 기싸움은 아니지만 놓지 말아야 될 부모의 권위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권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서 밀리시면 안 되는 것들은 딱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주로 이제 그 밀리기 때문에 확 화를 내죠. 그게 어떠냐면 엄마들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한 4학년부터 그 전에도 말대꾸를 하고 따박따박 하지만 4학년부터는 논리적으로 말대꾸하고 논리적으로 엄마한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근데 엄마들이 논리성 딸리는 엄마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이제 고함을 지른다거나 이제 화를 내는 걸로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미 엄마들은 그 훈련이 안 되고 자라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들은?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확 화내는 걸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게 5, 6학년 되면 애들이 엄마가 얘기를 안 하는 게 권위로 본인을 누른다는 느낌도 있고 말로 하면 안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고함을 지르면 살짝 피했다가 약간 뒤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알아.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를. 그거 더 화가 나. 참 슬프다 그죠? 근데 엄마들이 무기 있잖아. 밥 안 준다 나가라. 그 권위잖아요. 진짜 나가요. 요즘에는 나가려면 진짜 나가요. 안 나가는 그러니까. 친구는 가정이 좋은 거고. 또 조금 더 심할 때 용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비열한 방법으로 부모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비열한 방법으로 사실 되게 비열한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래. 월급 깎이는 거를 당해봐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사람하고 대등하게 안 되니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나가라 한다. 밥을 안 준다던가. 근데 엄마들도 나의 권위를 세우고 싶고 나의 논리로 아이하고 하고 싶지만
다 자라서 책도 한두 권 하루 일대 읽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애들한테 눌리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공부해야죠.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의 시작은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토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토론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토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아까 똘똘한 학생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 혹은 또는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꺾였을 때 굉장히 아파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친구는 논리로 당연히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논리를 빙자한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친구는 그 친구죠. 논리를 가장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친구는 일명 이제 길을 조금 이렇게 기선제압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타당한 논리를 가져와서 주장하는 건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논리를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건 항상 얘기를 해. 선생님 수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수용을 한다. 그리고 대신 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겠지. 그거는 각자가 지켜내자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실제로 끝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수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블로그를 꼭 써야 되는가 쌤 그러면 블로그를 꼭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쌤 앞에 정리하는 것을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요렇게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그거를 조금 간편히 한다고 해서 뒷부분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이거 요렇게 하자 수용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꼭 마무리해야 돼야 하는 부분에는 수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적 효과가 여기서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대신 논리를 가장해서 핑계를 대는 거라 하면 그거는 이제 끊어주는 형태. 이것이 분별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둘이서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내 의견에 대해 반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명시를 합니다. 자, 각자의 주장을 써보자. 정리를 하죠. 제가 정리를 하고 반박하는 걸 이제 정리를 딱 해보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거기서 수용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이제 토론이 아닌 논의가 돼서 갈등이 유발될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시잖아요. 그걸 객관화시키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훈련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긴 어렵죠. 이때 이제 늘 들어가는 사람이 객관화시켜준 중재자가 들어가는 게 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지 자 그럼 각자의 주장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하고 정리를 해서 써보면 본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것 같다가 되면 이제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걸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왜 개인 간의 갈등도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보면 이걸로 싸웠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객관화됐을 때 내가 속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저도 그냥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판서에 가면서 싸우면 길이 참 잡힐 것 좋을 것 같네요. 판서에 가면서 딴 길로 새지 않게. 사실 싸운 건 이건데 딴 얘기 하다 보면은 딴 얘기로 끝내는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운지 몰라.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일 생길 때 집안에 이제
장남이 있잖아요. 그 저희는 나름의 저희 장남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자, 하늘의 법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좀 중재를 전 애들은 좀 객관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져가요. 그럼 애들이 자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얘기하면 그치 이러고 이제 정리하고 오는 거죠. 훌륭하다. 나올 때는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애들은 좀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아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돼서 지금 커서도 조금 민망해서 안 가는데 조금 아이들이 초등학교일 때는 그 법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법정이군요. 네, 나름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둘이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나까지 성향도 끌어들이지 말고. 있겠죠. 성향도 있겠죠. 네,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커서 세상에 그럴까 아닐까요? 이것들이 네, 아니요.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빠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하고 끝. 그 생각 말하지 않아요. 네. 피곤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 귀찮으니까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라.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성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질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네. 여하튼 저는 이제 옆에서 뵈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라는 걸 엄마가 키우지만 진짜 생각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되게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시면서. 네,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와서 이제 저와 이제 대면을 하고 좀 쉽지 않은 수업들이거든요. 해야 될 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텨내주면 우리가 근육이 자라듯이 아이들의 근력이 자라는 걸 눈으로 보고 그 아이들이 또 그리고 자신의 오류들이 생기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른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자기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객관해서 얘기해줄 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실제적으로 되게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모습들이 진짜 보이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과목이 내신 성적에 100점을 받아주는 과목은 실제로 아니지만 그런 거에 밑거름이 되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이라고 복토 얘기하거든요. 작업. 네. 네.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부모님들께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세요. 네, 어쩔 수 네, 없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색깔을 분명하게 하니까 나와 맞는 색깔인 분들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게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이게 그냥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뭐 뿌듯한 보람되는 일이 아니겠나. 실제로는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를 가르치는 작업들이 들어가니까 저는 더 많이 배워요. 이게 너무 공부하면서 돈 버는 일이라서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배웁니다. 네. 정말 우리는 일단 나이가 좀 있으면 어린아이일 때는 기본적으로 배울 게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딱 머리에 고착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그런 고착된 생각이 없으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있겠죠. 그렇죠. 내 자식한테는 있죠. 네. 네, 그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다 됐고요. 정말 오늘 저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의 지식을 지혜와 인성으로 사회적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선생님이 아닌가. 네,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